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1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다소 좀 심오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상징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좀 나타내 보려고 좀 작성해 본 내용입니다. 폐허, 루인즈, 고대 로마 유적과 같이 생겨서 층층이 난제로 쌓여온 현실을 평탄화, 평준화 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도저 기법을 통한 평탄화와 평준화는 현실적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좌향 평준화, 과거 방향 이동, 물리적 과거에서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향 조정, 미래 방향 이동, 오늘의 기준들을 미래 방향으로 밀어내야 해결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그림화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좌향 평준화가 있고 우향 조정을 한다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에서의 어떤 그 부하, 그 로드가 걸리는 것들을 미래로 이동시켜야 한다. 갈등 해결의 서막은 관리적 의미로 그게 정부든 조직이든 사회든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이 확실하면 적색불록인 것이다. 과양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라. 사회 조직의 소통 구조를 비난해서 대안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선적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남아있는 모든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자원 확충 수단을 실행하고 자녀 갈등을 전략과 정보 시스템의 역할로 해결하자.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쉽게 좀 표현해보기가 좀 어렵네요. 오늘이 5.16입니다. 어떠한 국내 언론에도 5.16에 관한 뉴스는 지금 현 정부의 좌파 정부의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낼 수가 없겠죠. 제가 메시지를 하나 냅니다. 5.16 혁명 제3주년 기념 메시지. 이게 이 홈페이지가 지우니까 정부 기록물 같아요. 도큐멘트 이런 거의 약자가 아닌가. 국가 기록물 이런 데로 보입니다. 1964년 5월 16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일찍이 이 나라의 군이 구국을 위한 혁명의 봉화를 드높이 올린 지 세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혁명의 그날을 회고하고 그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우리는 호국의 젊은 간성들이 혁명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민족적 불행의 연유를 냉철히 반성하여 오늘의 국가적 현실에서 건설과 전진의 새로운 결의를 굳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줄기찬 개혁의 의욕 속에 격동의 군정 2년을 거쳐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한 지도 어언 6개월이 이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혁명의 기치에 선명히 밝혀진 당초의 공약은 오랜 침체의 역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진 고질적 악류산을 말끔히 도려내고 새로 다듬어진 맑은 토전 위에 민족 중흥의 일대 창업을 이룩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재건의 도정에는 남마와 같이 얽힌 허다한 제약이 따랐고 불가항력적이며 파생적인 재반 애로가 겹쳐 혁명의 본질과 가업은 불가피한 차질을 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혁명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통분의 심해를 금할 길 없고 나 자신 자괴의 염을 억누를 길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3공화국은 아직 그 탄생의 초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가고의 억제, 식량난의 해결, 연내의 숙제인 한일회담의 타결과
헌정과 더불어 파생된 사회 질서의 이완 등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재반 과제의 당면에 있고 2년여 분정이 막중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 구축한 공업화의 토대를 1층 발전시켜 증상과 경제 재건으로 조국 근대화의 본격 작업에 들어서야 할 막중한 시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때쯤 하여 정부는 아직도 상교에 오르지 못한 전반적 서정의 일대수의 시인을 위하여 환율의 정상화를 단행하고 이로 인한 경제 질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제1차의 개각을 결행함으로써 전진을 위한 배수의 진을 구축하여 놓았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일하는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만난을 타개하고 오직 혁신과 증산의 정진에 나가야 할 일대 전환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전통과 건설의 벅찬 현실은 민족 전체의 공동운명 속에 그 타개가 촉진되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와 정력과 기백을 내일의 보람으로 직결시키는 오늘의 역사적 과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현의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의 국가 현실을 대안의 화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년 전 오늘 혁명의 역사와 민족 앞에 제시한 바있는 미완성의 그 과업은 이제부터 새로운 활력과 분기의 결의를 더하여 범국민적 단합화의 완성의 궤도 위에 놓여져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5.16의 시점과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날의 진정한 의의를 되새기고 그날의 과감하였던 개혁정신을 오늘에 재현시켜 분발과 협조와 불굴의 노력 속에 자유롭고 번영된 조국, 내일의 조국 건설에 나갑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국민교육 본장 달달 외웠어야 되거든요. 그때 썼던 용어들이 참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이란 전쟁으로 소외되는 한국,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5월 16일, 15일이었을 겁니다. 오늘이 16일이니까. 미국은 이란 전쟁 종전하지 않을 것이다. IMEC 프로젝트 완성되기 전까지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4년 하면 끝날 사람이다. 청와대 미국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디지털 사회주의를 만들려는 자들. 21세기 엘리트들 IT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다.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도 미국이 원하는 엘리트들의 계획대로 갈 것이다.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트럼프. 이란에 한국 군대 파견해야 한다.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이재명이 반미주의자인 모양이다. 남호 공격받았다. 패가 망신시키겠다고 한 이재명. 군대 파견해도 명분은 충분하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 대사관이냐. 인도적 지원이란 자금과 이스라엘 비판을 보면 이란, 남한, 북한, 중국 한편이네. 따라서 이재명은 반미주의자로 찍혀질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을 공격한 것이다. 이란 편을 드는 이재명,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다 반미주의자들이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제거 대상이 될 것이다. 서로 엇박자 내는 한미. 전시작권 내놓으라. 한국 군대 파견하라. 직역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 근해만 방어한다면 핵 추진 잠수함 왜 필요하냐. 프랑스 거 받아먹으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고위당국자 남호 이란 외 다른 주체 공격 가능성 크지 않다.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 외교적 공세? 군사적 공세가 아니고 머리는 좋다. 입으로만 공세하겠다고 나발나발 된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한편이 아니다. 미국은 액션에 들어갈 것이다. 달러 스와프 요구한 한국 거절한 베선트 재무장관. 만약 글로벌 펀드가 주식 팔아 달러 가져나가면 한국 경제 곤두박질할 것이다. 삼성전자 미국으로 오라는 메시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을 빼면 한국 경제의 기초를 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동 하나하나 중국 편이 이재명 정권이다. 미중 전쟁에 한국이 이미 들어와 있다. 프랑스 핵 받으면 한국 경제 몰락, 빵야 나온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오면서도 막으려는 이유, K 방산의 위치, 폴란드 최정방 벨라루스는 친러,
폴란드 경제 성장 미국이 지원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폴란드 시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랑스 놈들 아주 교활한 놈들이다. 우라늄을 주겠다는 의도는 한국 방위산업 미국에 의해 봉쇄되기를 기도하는 전략이다. 절대 프랑스 놈들하고 손을 잡지 말라. 중국이 남은 산업은 전기 자동차밖에 없다. 타국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 많지 않다. 중국을 주기 위한 목적인 이란 전쟁.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국내는 일반적인 것만 만들라. 노조에 동조하지 않은 삼성전자 직원들을 보내면 된다. 이재용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사우디 아람코 호르무즈 해협 봉쇄 1분기 실적 우승. 고유가 호황을 언제 누려보겠나. 미국은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란은 핵 포기하지 안 할 것이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될 것이다.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잠깐 풀려도 다시 봉쇄할 것이다. 전쟁 막판 항모급파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숟가락 얹기, 이권 챙기려는 의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전 안 끝났다. 농축 우라늄 제거해야. 이스라엘은 전쟁 끝낼 생각이 없다. 핵 추진 잠수함이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진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 겨냥했나? 미 해군 극비 핵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위치 공개. 미국, 이스라엘 상시 주둔 검토. 중동 주둔 미군 새 거점 되나. 시오니즘 찬양하면 틱톡 계정 유지되고 시오니즘 반대하면 틱톡 계정을 아예 없앤답니다. I love South Korea. 이 표현은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I love 나는 그 사람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I love South Korea라고 얘기를 트럼프가 했답니다. 이 대통령 산업부 대미투자 독주 제동 타부처 미리 협의하라. 트럼프 한일과 큰 거래 중 미국산 원유 판매 의지 드러내. 금융 장악하면 모든 걸 장악하는 것이다. 백악관 미중 정상 이란 핵무기 불어. 호르무즈 개방에 동의. 북중 노면 한미일 동맹이 당연한 것이지. 푸틴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야망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한미 마약 밀매왕 적발 공급책 한국인 5명 체포. 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한국을 GBL 공급지로 지목했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건데 읽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허접한 우파 단체로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운동도 프로파간다도 제대로 못하고 좌파만큼 좌파 단체만큼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고 허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방중동행 젠슨왕 길거리에서 짜장면 흡입 눈길. 참 심각한 것보다도 크게 미중 이번 회담이 겉으로 나타난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젠슨왕이 한국 깐부 회동 했을 때도 했지만은 이 중국식 짜장면 그게 좀 산동반도 된장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거 하나 했고 또 트럼프는 술도 못하면서 예의상 연설하기 전에 건배를 제안하는 그런 또 제스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365 돌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의 동영상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그 다음에 이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죠. 이 뒤에 젠슨왕이 보이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디 손을 앞으로 모으고 경청을 하는 것 같은 젠슨왕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6살짜리 아들을 데려간 앨런 머스크, 인민대회당 이런데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푸틴 19일에서 20일 중국 국빈 방문, 트럼프 떠난 직후 중러 밀착 과시, 신민관 조선비주 5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후 이루어지는 일정이어서
미중 정상외교 이후 중러가 곧바로 전략적 연대를 부각하는 장면이 연출된 전망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 현지 시각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법적 외교적 토대인 선린 우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국 외교부도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국빈 방문으로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전반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국제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뒤에는 최고위급 공동성명과 양국 정부 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러시아, 중국의 해 기념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번 미중 회담은 공동성명 이런 거 내는데 실패했다고 그러죠. 러시아는 서방 제재 장기화 속에서 중국과의 에너지 원자재 교역을 키워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트럼프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지 나흘 만에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이란 대만 무역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러 정상은 공동성명과 협약을 통해 결속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미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 중국 다녀온 트럼프 대만의 화살. 이혜원 동아일보 5월 16일 15일 폭스뉴스 인터뷰쇼 밝혀 100% 관세 부과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 대만의 무기 판매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양안 갈등엔 대만 좀 진정하는 게 현명 경고. 시진핑 만난 뒤 미 대만 정책 바뀌나 촉각.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무역 등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강화를 독려해왔고 시 주석은 앞서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경고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 반도체가 발전한 이유가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모두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마칠 시점에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 내지 50%가 미국에 있길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과 악수할 때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올 거야요.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사과 통했나 삼성 노사 교섭대표 교체 후 18일 협상 재개. 백서원 데일리안 5월 16일 노조 요구대로 김영로 빠지고 여명구 투입. 신뢰회복 노력해야. 중노위 위원장 직접 청관 예정 총파업 앞두고 막판 협상 국면.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과 OPI 초과 이익 성과금 상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반도체 DS 부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지원으로 고정 지급하고 OPI 상한 폐지 및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 앞둔 삼성전자 DS 부분 파업 참여 강요 안돼 부서장의 내부 공지. 김세현 뉴데일리 5월 16일 참여 여부 확인 근태 무단조회 금지. 직원 심리 부담 관리 당부. DS, DX 성과급 온도차의 노조 탈퇴 가처분 움직임도 확산. 이재용 국민께 사죄.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노조엔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가족 아니지.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가족이라고 얘기. 참 이재용 씨는 허구한 날 사과하는 거로 그냥 살아요. 제목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본에서 급거 귀국해가지고 그 사과를 국민께 사과할 필요 있나? 노조 애들이 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도 이 슬포트 회계로 분석하면서 견해를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DS, 그 반도체 부분을 따로 독립해야 될 거다. 그래야 이제 움직이기가 편하죠. 미국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